안녕하세요. 인베스터 다이제스트입니다. 요즘 떠오르는 배당 ETF가 있습니다. 제피입니다. 제피는 매달 배당이 들어온다는 장점과 11% 정도의 높은 배당률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달 배당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피는 좋은 투자로 손색 없어 보이는데 원금을 까먹을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S&P 500 ETF와 비교하면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피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번 달에는 66,300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4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주가는 53.82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전하면 71,446원이고요.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대략 140주 정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140주의 5월 배당금은 0.42달러였으며 한화로 558원입니다. 여기에 140주를 곱하면 배당금이 되는데요. 약 78,000원 정도입니다. 여기 세금까지 고려하면 66,300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번 달에는 66,300원을 받게 되네요. 계산 편의상 일부 반올림 하였습니다. 물론 배당금이라는 것은 매달 변하는 것이고 포트폴리오 종목, 운용 방식, 포트폴리오에 속한 회사 실적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변하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66,3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제피는 배당주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원금을 까먹을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은퇴까지 들고 있을 정도로 장기간 지속 가능한 배당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피의 페이아웃 레이시오를 확인하면 247% 정도 나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란 배당 성향을 의미하며 배당 성향은 배당금 나누기 순이익입니다. 배당 성향이 247%란 것은 순이익의 2.47배를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년에 100만원을 이익으로 벌어들이고 배당 성향이 247%면 247만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유는 제피는 기업의 배당뿐만 아니라 콜옵션 매도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ELN이라는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ELN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피 투자 설명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제피 펀드의 이익은 기업 배당과 콜옵션 프리미엄 매도로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제피를 커버드 콜 ETF라고 말합니다. 커버드 콜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가 지수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제피가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콜옵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한다면 주가 지수가 1300원으로 오르면 제피의 수익은 콜옵션 가격인 100원만 됩니다. 반면 주가 지수가 700원으로 떨어지면 제피의 손실은 마이너스 200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콜옵션 매도로 얻은 수익 100원에 주가 지수 하락분인 마이너스 300원의 손실을 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피한테 콜옵션을 산 매수자는 반드시 콜옵션을 행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많이 떨어진다면 콜옵션 매수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커버드 콜 ETF는 대부분을 지수를 사고 일부를 콜옵션 매도 플레이를 통해서 상승폭도 다소 줄지만 하락폭도 줄이며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피는 엄밀히 말하면 커버드 콜 ETF는 아닙니다. 제피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80%는 배당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 20%는 ELN 상품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피 상품 설명서를 읽어보면 ELN이란 콜옵션을 포함한 주가지수 연계 채권 상품이라 써져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미루어 본다면 ELN은 ELS 상품의 일종입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ELS를 설명드리면 사전에 정한 두세 개의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가 될 때까지 계약 시점보다 40에서 50%가량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제피의 경우에는 S&P 500과 참여율을 바탕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추론할 수 있는 바는 ETF 보유자에게 높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ELS를 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제피의 위험성 평가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펀드는 2020년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오랜 실적 또한 없으며 ELN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파이와 제피를 비교해보면 어떤 퍼포먼스를 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제피가 상장된 이후부터 스파이와 제피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제피가 더 큰 수익을 냈던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피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제피 투자자들은 제피가 매달 배당을 지급한다는 장점으로 많이 샀는데 ELN이란 ELS 상품에 20%나 투자한다는 사실은 많이 몰랐던 것 같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ELN으로 펀드 매니저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해온다면 ETF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이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ELN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ELS로 많은 법적 분쟁과 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P 500보다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고 비용도 더 비싼데 굳이 이렇게 어렵고 불투명한 상품을 개인이 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조사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 영상에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